예,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부결되면 외환죄를 추가해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관저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슈앤 포커스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에 있었던 운영위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원래 오늘 운영위가 열려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도 나오지 않았고 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 박정준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 질의는 사실상 이제 무산됐고 오늘 증인 출석하지 않은 22명에 대해서 고발을 의결하고 이제 산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에서 수사기관에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국회에도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막힌 상황이죠. 네. 굉장히 어렵고요. 서민들 고통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대통령의 황당한 비상계엄 때문에 모든 전국이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따른 행정부를 감시하고 네. 감독하는 그런 기관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치 공세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서로가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들도 불출석을 했고요. 또 이에 맞물려서 용산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불출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운영위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경호처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현안 질의를 다시 하겠다 해서 1월 17일 오전 10시에 하겠다 이렇게 또 의결을 했습니다.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 성사 되게끔 해야 되겠죠. 네. 지금도 대통령 아직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필두로 다들 지금 다 그냥 모든 검찰 경찰 등의 예. 공수처 포함해서 소환 요구에 다 그냥 모르쇠 거부 예. 불응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 지금 현역 장성들 몇 사람하고 경찰 간부 경찰서열 1위, 2위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 사람들 구속돼 있는 사람들 빼고는 제대로 조사받는 사람이 없죠. 그죠? 지금 이 시각까지 다 그냥 버티기. 예. 완전히 엇나가기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대통령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사람도 지금 전혀 소환 다 불응하고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는데도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관저 안에 있는 건지 지금 어제부터는 또 이상한 보도가 지금 뜨고 있잖아요. 어디 그 근처에 합참의장 공관이 있다고요. 한남동에. 네. 그쪽에 공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국회의장 공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의장 공관도 그 근처입니다. 네. 국회의장.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인은 된 거는 아닌데 어제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행안위죠. 행안위 나와서 답변하기를 야당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도피했다는데 사실인가? 확인된 거 있는가? 어제 법사위입니다. 예. 그게 법사위입니까? 공수처는 법사위에서 다룬 네.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오동훈 처장이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차량이 이동했다. 그런 어디 인터넷 언론에서 그 보도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전용차가 이렇게 몇 대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갔다. 근데 지금 유력하게들 짐작을 하는 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자기도 오동훈 공수처장도 어제 답변 통해서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확인 중이다. 예.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이게 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예.
또 그게 사실이 혹 아니고 관저에 지금 꽁꽁 숨어 있더라도 예.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이 좀 사법 절차를 완전히 그냥 뭉개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대통령의 참모들 다 지금 이 대통령이 뭐 특별 비밀 지시를 내렸는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이거 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 국격이 하루하루 그냥 퍽퍽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빨리 수습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걸 거부하고 뭐 무슨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상황. 예. 근데 공수처가 어쨌든 뭐 2차 체포영장 네.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예. 강력하게 아마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게 거의 온 국민의 바람입니다. 네. 2차 체포영장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는 일단 대통령실 또 경호처에서 나오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22명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제 의결이 됐고요. 오늘 잠시 뒤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또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6개, 최상목 대행이 2개에서 8개 법안이 국회로 지금 돌아와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주목되는 것이 2개 특검법인데 쌍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지난번에 1차 국회에서 통과해서 보낼 때는 내란 특검법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5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표. 오늘 재의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다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당론은 정했죠. 부결 정했고요. 지금 또 국민의힘당의 분위기가 네. 굉장히 또 결속력이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현재 민주당이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 그 특별검사도 행정부의 소속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기소권이라는 게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을 배제하고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저는 사실 특별검사제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사실 수사라는 것은 여야의 합의가 없이 일방이 몰아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고요.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그 지난번에 제3의 뭐 김건희 특별법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야당이 제1당, 2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법안을 만들면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이제 부결 가능성이 이제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후에 좀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조언이신데요. 예.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네. 이게 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대의 열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야가 뭐 여야 원내대표든 뭐 당대표든 만나가지고 이게 절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문에서 그 내란죄를 이제 뺐잖아요. 네. 이거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다른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거 내란 그 혐의에 대해서 개헌법만 가지고 개헌법 가지고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의 판단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취지로 이제 내란죄를 그 탄핵 소추문에서 이제 뺀 건데 그 취지와 그 동기는 이해는 가지만 네. 민주당이 좀 완전히 저 국민의힘이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요새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뭐 집결하는 듯한 예. 응축하는 듯한 뭐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또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뭐 조금 올랐다고도 하고 탄핵 이후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같이 민주당하고는 이 탄핵 문제를 지금 다룰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마주 앉아서. 예. 기본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반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절충은 어려워 보이고, 그게 민주당이 지금 내란죄를 탄핵 소추문에서 뺀 거, 예. 취지는 이해하지만 좀 빌미를 준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인데, 근데 이 내란죄를 근데 내란죄 빼고 그럼 뭘 하자는 얘기냐. 자꾸 이렇게 얘기할 거리를 주잖아요. 그래, 뭐, 시비를 위한 시비이기는 하지만 그 빌미를 주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가장,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거는 예. 저렇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지난 여름에 민주당 일각에서 그 뭐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무슨 진짜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냐 뭐 그렇게 봤대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화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 기일도 뭐 여러 차례 지금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속도를 내는 방법밖에는 내가 보기에는 없다. 예.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는 네. 좀 될 국면이 아니어 보인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특검에 대한 어떤 뭐 오늘 이제 부결된 이후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외환죄까지 이제 추가해서 이제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것이 이제 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냥 탄핵 심판에 좀 속도를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조언을 주셨는데요. 네, 외환죄까지 포함시킨다면 많은 국민들이 외환죄가 뭔지도 일단 모르고요. 예. 외환죄라는 건 적국과 공모하여 예.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말하는데 그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자꾸 뭐 방금 문학진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빌밀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예.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외환죄 포함 그 취지는 이제 이런 거죠. 그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일부 정신 나간 예. 전 정보사령관, 예. 이른바 점술에 빠진 전 정보사령관 메모에서 발견된 걸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아무튼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참 답답해요. 답답해. 자, 이게 지금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아이,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꾸 뭐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 이거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따지는 게 예. 정말 웃긴다 이거. 웃겨.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두 번째 재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처장은 어제 국회 나와서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하겠다 이렇게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도 상당히 저항하겠다는 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문에는 쇠사슬로 이렇게 감아놓고 앞에 철조망도 이렇게 쳐놓고 안에 버스로 이렇게 막아놓고 뭐 이제 그런 그 모습이고. 또 일각에서 경찰에서는 대테러 부대 헬기 동원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자 2차 체포 집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속이 막힙니다. 네, 그 말밖에 들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저리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도 아니고 제가 또 이런 말 아프리카 국가들이 항의할 겁니다. 아니 공권력 대 공권력이 싸움을 한다. 충돌을 한다. 네, 말이 안 되죠. 옆 동사무소 직원들끼리 무슨 청소권 놓고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무력을 가진 경찰력과 경호처 직원들이 충돌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전 진짜 이 기회에 전 누차 뭐 다른 데서 이야기 왔습니다. 공수처는 빠져야 됩니다. 지금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네.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빌미 삼아서 내란죄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도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하고는 형사소추할 수 없습니다. 네. 직권남용은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수사하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보통 수사기관은 기소를 소추를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소추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직권남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면서 그걸 빌미 삼아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거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정당성 부분을 떠나서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공수처장 판사 조금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지금 임명된 사람입니다. 네. 뭐 경찰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관 검사들 정원 25명인데 지금 다 사표내고 나가가지고 14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런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욕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경찰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경찰에 넘기면 법적 정당성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응하지 않은 명분이 네.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 기소를 한다면 법원 가서 뒤집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수집 이런 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공수처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하는 게 수사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측이 수능할까요? 명분이 없죠. 그거 벌써 명분이 없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일치함없이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예. 자, 공수처 탄생 과정부터 논란이 많은 조직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권 악화시키기 위해서 어거지를 만든 조직입니다. 그 후유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 내용도 제대로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 단계가 있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 공권력끼리 충돌한 것을 유일하게 막는 방법은 공수처가 포기하고 네. 경찰의 수사권을 넘기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럼 윤 대통령실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냐면, 예. 그거 있잖아요. 지금 안영환 의원 얘기한 거, 그 뭐 법리적으로는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공수처가 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려주었던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엔 그런데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체포영장 발부도 한 거죠. 예, 그것도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좀 1차, 2차까지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법적 권한 이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좀 하는 얘기대로 공수처가 그러면 뭐 자꾸 논란이 있으니까 우리는 손 털고 그럼 경찰이 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찰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이 법꾸라지들이 뭔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지 난 모른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12월 3일 밤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서 계엄 선포를 했잖아요. 그날 이 계엄군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몇백 명이. 그런데 계엄군의 그날 행동거지를 바로 앞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을 모아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거기에 동원됐던 계엄군들이 뭐 어디 특전사 뭐 병사들도 있었고 수방사도 있었고 했던 모양인데 병사들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네. 머뭇머뭇했다. 또 어떤 병사는 그 뭐 아주 인터넷 떠서 유명해진 사진인데 나중에 철수하면서 시민들한테 네. 꾹뻑 절하고 뭐 이제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경호처 직원들도 이제 수백 명이 지금 이렇게 동원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윤석열의 사병이냐 말이야. 네. 과거 고려 때 왜 무신 정권 이때 뭐 사병하고 뭐 하여튼 뭐 조선조 때도 그 사병들 기르고 뭐 이제 이랬던 패단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딱 사병처럼 놀거든. 난 경호처 직원들 중에도 네.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난 이런 그 양심의 소리가 속으로나 있을 거라고 봐요. 상당수가. 네. 그거 뭐냐면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나는 이렇게 해서 2차 체포영장은 반드시 이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네. 혹 또 이게 무슨 불상사를 우려해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다가 또 네. 불발하면 네. 마지막 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시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보기엔 말이에요. 네. 지금 윤석열 씨 하는 거 보면 구속영장 가지고 가지. 그 법에 뭐 이것저것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또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빨리 예. 스피디하게 예. 탄핵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오전에 오늘 고위당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행이 경제 상황이 이제 엄중하다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는데 약간 보는 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 같은 이제 민생 미래 먹거리 법안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추가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렇게 뭐 충분히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추경에 관해서는 여당도 좀 언젠간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추경은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예산을 결정하면서 사실 야당에서 대폭 삭감을 했었지요. 네. 삭감을 하면서 뭐 인정사정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명분이 추경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예. 추경은 불가피하고요. 특히 이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풀려면 재정을 통해 돈을 푸는 게 가장 임시 방편으로는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예. 추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여야가 민생 앞에서 말만 민생하지 말고 나와서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이때 지금 모두는 지금
대선 시간표에 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대선 시간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선 시간표에 모두가 맞물려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예. 정말 국민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국회 방송 화장실에서 이런 시를 봤습니다. 네. 안개 낀 오솔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까닭은 희망이라는 등대가 있기 때문이다. 네. 희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이런 안개 낀 정말 혼돈한 국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시발점이 뭐 여야정 국정협의체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 심판, 탄핵 심판은 할수 별도로 있겠죠. 하고 할수 또 있겠는데. 민생은 민생대로 좀 챙기는 그런 이제 모습. 할 수 예. 있어야죠. 예. 그런데 저 안 의원이 어디 화장실에서 뭘 봤다고 그러는데 또 아까 점심시간이라서 조금 예. 점심 먹으면서 몇 사람하고 그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한 사람이 얘기합디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사실은 여야가 조기 대선 특히 야당은 이제 거의 뭐 들어왔다. 선악에 거의 왔다. 네. 여기에 지금 몰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뺀 거 네. 취지는 이해하지만 네. 그게 대선 일자를 하루라도 더 당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숨어 있는 거건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거의 뭐 유일한 주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국민의힘한테 이제 빌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하자면 공격할 빌미를. 이게 자꾸 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민생과 관련한 일들을 제대로 지금 그래 하긴 해야 돼. 당위라고 서로 얘기는 하면서도 그걸 생각이 진심이 안 담겨 있는 거라. 정말 진심이 그거 뭐 탄핵은 탄핵이고 이 민생 살리는 거 이거는 같이들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실무협의한다고 하니까요. 거기서는 좀 희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